대법원 2020년 6월 25일 선고 2016-55896 판결 사건명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위소 판시사항 1.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입법 취지 및 위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약정의 효력이 반드시 부인되어야 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대규모 유통업법이라 한다. 제8조는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대규모 유통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대금 지급을 지연함으로써 납품업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대규모 유통업법 제8조는 그 규정에 위반된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반면 그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를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면서 그 규정 위반 행위 중 일정한 경우만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 위원회로 하여금 그 결과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규정은 그에 위배한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약정의 효력을 반드시 부인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2.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에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법정 지급기한과 지연 손해금률과 다른 내용의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정으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약정이 납품업자의 자발적 동의하에 체결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이때 납품업자의 자발적 동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에 관한 증명 책임의 소재. 대규모 유통업자. 대규모 유통업자가 일방적으로 약관을 작성하면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내용보다 불리한 내용의 조항을 삽입한 후 그것이 계약 내용에 편입되었음을 근거로 위 규정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위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2.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대규모 유통업법이라 한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1조.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일방적으로 대규모 유통업법 제8조 제1항, 제2항보다 불리한 내용의 계약 조항을 삽입한 다음 납품업자로 하여금 비자발적으로 이에 동의하게 한 후 이를 근거로 납품업자를 상대로 위 규정 위반 행위를 하는 것은 대규모 유통업법의 입법 목적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며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허용할 수 없다. 또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계약 조항을 계약에 편입시킬 우려가 항시 존재하는 거래 현실을 아울러 고려하면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에 대규모 유통업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법정 지급기한과 지연 손해금률과 다른 내용의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위 규정의 적용을 곧바로 배제할 수 없고 그 약정이 납품업자의 자발적 동의하에 체결되었다는 사정까지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납품업자의 자발적 동의가 있었는지는 납품업자에 대한 대규모 유통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 거래의 특성과 시장 상황, 약정을 하게 된 경위, 납품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약정을 하게 된 경위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계약 당사자의 이익 정도, 상품 판매 대금의 지급 기한이 늦어지게 되면서 납품업자가 얻게 되는 반대급부 등을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나 상관습 및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에 관한 증명 책임은 대규모 유통업법 제8조 제1항,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부담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일방적으로 약관을 작성하면서
대규모 유통업법 제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내용보다 불리한 내용의 조항을 삽입한 후 그것이 계약 내용에 편입되었음을 근거로 위 규정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납품업자가 위 약관 조항에 관하여 대규모 유통업자와 사이에 개별 교섭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약관 조항만을 근거로 위 규정의 위반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판시사항 3. 대규모 유통업자가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보다 불리한 내용의 계약 조항이나 약관 조항에 관하여 납품업자로부터 자발적 동의를 얻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근거로 납품업자를 상대로 위 규정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납품업자는 대규모 유통업자를 상대로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지연 손해금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대규모 유통업자가 위 계약 조항이나 약관이 납품업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위 지연 손해금 상당의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판결 요지 3.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대규모 유통업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2항보다 불리한 내용의 계약 조항이나 약관 조항에 관하여 납품업자로부터 자발적 동의를 얻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근거로 납품업자를 상대로 위 규정 위반 행위를 하는 것은 그 계약 조항이나 약관 조항이 사법상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납품업자는 대규모 유통업자를 상대로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대규모 유통업자의 위반 행위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지연 손해금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대규모 유통업자가 대규모 유통업법 제8조 제1항, 제2항보다 불리한 내용의 계약 조항이나 약관 조항을 근거로 위 규정의 배제를 주장할 뿐 위 계약 조항이나 약관 조항이 자발적 동의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규모 유통업법 제32조에 의하여 위 지연 손해금 상당의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판시사항 4.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 대금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명령을 송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정 지급기한 도과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 요지 4.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이므로 가압류가 있더라도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지체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제3채무자로서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을 함으로써 이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이로써 이행지체의 책임도 면하게 된다. 따라서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대금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명령을 송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정 지급기한 도과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판시사항 5.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위 조항에 따라 금지되는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서 요구되는 부당성의 의미. 판결 요지 5.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대규모 유통업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대규모 유통업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경영정보를 요구하여 제공받을 경우 그러한 경영정보가 대규모 유통업자의 후발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에 이용되어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 질서가 제한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대규모 유통업자가 후발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로 나아갔는지를 묻지 아니하고 납품업자 등에 대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이러한 대규모 유통업법 제14조 제1항의 문헌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대규모 유통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서 요구되는 부당성이란 거래 당사자가 처해 있는 시장과 거래의 상황,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한 의도, 경위, 목적, 효과, 영향 및 구체적인 요구의 태양, 요구된 정보의 내용과 범위, 경영정보 제공 요구를 받은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 받거나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경영정보를 요구한 대규모 유통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와 당사자 간의 전체적인 사업 능력의 격차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요구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판시사항 6.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3항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 2 제6호 라목에서 정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 행위로서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한 요건 및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 요지 6.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3항 및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 2 제6호 라목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의 일종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 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거래상 지위의 남용 행위로서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 강제, 이익 제공 강요, 판매 목표 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 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고 그로써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년 6월 25일 선고 2016-2-56042 판결 사건명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판시사항 1.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에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 혐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통지해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 소극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에서 당사자에게 징계 사유와 관련한 소명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소명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소극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대상자에게 부여해야 할 징계 혐의 사실에 관한 소명 및 진술할 기회의 정도 판결 요지 1.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에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 혐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 처분을 유효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까지 반드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에서 당사자에게 징계 사유와 관련한 소명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상자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면 되며 소명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 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그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하고 혐의 사실 개개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발문하여
징계 대상자가 이에 대하여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2. 근로자의 어떤 비위 행위가 징계 처분의 근거로 삼은 징계 사유인지 결정하는 기준 및 그 비위 행위가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2. 근로자의 어떤 비위 행위가 징계 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 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그 비위 행위가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를 정한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년 6월 25일 선고 2017-2-41634 판결. 사건명 기타 경상이전 수입 징수 처분 취소. 판시사항 1. 구경찰공무원법이 규정하지 않은 복무 의무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법인 구국가공무원법과 구공무원 교육훈련법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구국가공무원법 2007년 3월 29일 법률 제8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공무원 교육훈련법 2008년 2월 29일 법률 제8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국가공무원법과 구공무원 교육훈련법은 국가공무원의 복무 의무와 교육훈련에 관한 일반법이고, 구국가공무원법 제1조, 구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조, 구경찰공무원법 2005년 12월 29일 법률 제7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경찰공무원법은 경찰공무원의 복무 의무와 교육훈련에 관한 특별법이므로 구경찰공무원법 제1조, 제30조, 구경찰공무원법이 규정하지 않은 복무 의무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경찰공무원법이 일반법 조항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거나 이를 배제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 한 일반법 조항이 적용된다. 판시사항 2. 구경찰공무원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경찰대학 졸업자의 교육 파견이 구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가 정한 위탁교육훈련에 포함되고, 그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구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복무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2.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관한 법리와 구국가공무원법 2007년 3월 29일 법률 제8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공무원 교육훈련법 2008년 2월 29일 법률 제8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경찰공무원법 2005년 12월 29일 법률 제7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경찰대학 설치법 및 그 시행령 등의 내용과 취지, 관련 조항들의 체계에 비추어 보면 구경찰공무원법 제17조가 구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 제4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경찰공무원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경찰대학 졸업자의 교육 파견도 구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가 정한 위탁교육훈련에 포함되고, 그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구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복무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구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0년 6월 25일 선고 2018-2-34732 판결. 사건명 관리처분계획 인가 처분 취소. 판시사항 1.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총회가 새로운 총회 결의로서 종전 총회 결의의 내용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 적극. 조합의 비용 부담에 관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총회 결의에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 정족수가 적용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변경되는 정관의 내용이 상가 소유자 등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조합의 총회는 재건축 정비 사업조합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고 정관 변경이나 관리 처분 계획의 수립 변경은 총회의 결의 사항이므로 조합의 총회는 상위 법령과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새로운 총회 결의로서 종전 총회 결의의 내용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6년 1월 27일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도시정비법이라 한다. 구도시정비법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의 비용 부담에 관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3항, 제1항 제8호 총회의 소집 절차, 시기 및 의결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4조 제6항 조합의 정관이 조합의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총회의 소집 절차나 의결 방법에 대하여 상위 법령인 구도시정비법이 정한 것보다 더 엄격한 조항을 두지 않은 이상 조합의 비용 부담에 관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총회 결의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 정족수가 적용되고 변경되는 정관의 내용이 상가 소유자 등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 할지라도 구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이 적용되거나 유추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2. 단체의 총회에 소집 공고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나 구성원들의 총회 참여에 어떠한 지장도 없는 경우 총회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2. 단체의 총회에 소집 공고 등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구성원들의 총회 참여에 어떠한 지장도 없었다면 그와 같은 절차상 하자는 경미한 것이어서 총회 결의는 유효하다. 판시사항 3.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후 사정이 변경됨에 따라 그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한 경우 신뢰 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재건축 조합 내부 규범을 변경하는 총회 결의가 신뢰 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3. 신뢰 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가 더 이상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 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재건축 조합에서 일단 내부 규범이 정립되면 조합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존속하리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므로 내부 규범 변경을 통해 달성하려는 이익이 종전 내부 규범의 존속을 신뢰한 조합원들의 이익보다 우월해야 한다. 조합 내부 규범을 변경하는 총회 결의가 신뢰 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종전 내부 규범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객관적 사정과 필요가 존재하는지, 그로써 조합이 달성하려는 이익은 어떠한 것인지, 내부 규범의 변경에 따라 조합원들이 침해받은 이익은 어느 정도의 보호 가치가 있으며 침해 정도는 어떠한지, 조합이 종전 내부 규범의 존속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비교, 형량해야 한다. 대법원 2020년 6월 25일 선고 2018-2-67251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판시사항 1.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주민감사를 청구할 때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것이
주민감사 청구 또는 주민소송의 적법 요건인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이란 감사기관이 감사를 실시한 결과 피감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한 요건 및 주민소송에서 법원이 본안에서 청구를 인용하기 위한 요건일 뿐이고, 주민들이 주민감사를 청구하거나 주민소송을 제기하는 단계에서는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족하며,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것이 주민감사 청구 또는 주민소송의 적법 요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는 감사기관이나 주민소송의 법원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 심리해 보아야지 비로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주민감사 청구의 적법 요건이라고 볼 경우 본안의 문제가 본안 전 단계에서 먼저 다루어지게 되는 모순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주민들로 하여금 주민감사 청구의 적법 요건으로서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것을 증명할 것까지 요구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 판시사항 2. 주민감사 청구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적법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감사기관이 해당 주민감사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오인하여 더 나아가 구체적인 조사, 판단을 하지 않은 채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경우 감사 청구한 주민은 위법한 각하 결정 자체를 별도의 항고소송으로 다툴 필요 없이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다음 단계의 권리구제 절차인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2.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청구인에 한하여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감사 청구 전치를 주민소송의 소송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감사 청구 전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주민소송의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주민소송이 주민감사 청구 전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려면 주민감사 청구가 지방자치법 제16조에서 정한 적법 요건을 모두 갖추고 나아가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에도 해당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감사 결과에는 감사기관이 주민감사 청구를 수리하여 일정한 조사를 거친 후 주민감사 청구 사항의 실체에 관하여 본안 판단을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감사기관이 주민감사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오인하여 위법한 각하 결정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주민감사 청구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적법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감사기관이 해당 주민감사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오인하여 더 나아가 구체적인 조사 판단을 하지 않은 채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감사 청구한 주민은 위법한 각하 결정 자체를 별도의 항고소송으로 다툴 필요 없이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다음 단계의 권리구제 절차인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0년 6월 25일 선고 2019-2-39048 판결 사건명 투기 폐기물 제거 조치 명령 취소 판시사항 1. 구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서 말하는 필요한 조치에 토지 소유자 등이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청결 유지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할 경우 토지상에 적치 또는 방치된 폐기물의 제거를 명하는 조치가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구 폐기물관리법 2019년 11월 26일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이하 토지 소유자 등은 그가 소유,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하 시장 등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3항은 토지 소유자 등이 제7조 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시장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서 말하는 필요한 조치에는 토지 소유자 등이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청결 유지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할 경우 토지상의 적치 또는 방치된 폐기물의 제거를 명하는 조치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2. 시장 등이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 명령과는 별도로 같은 법 제8조 제3항 등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로서 폐기물 제거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2. 구 폐기물관리법 2019년 11월 26일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 제48조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하 시장 등은 폐기물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 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폐기물을 처리한 자, 제1호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제2호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 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시장 등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결 유지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를 위반하면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면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은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폐기물 무단 투기 금지 등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방법이 준수되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를 위반하면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과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은 규율의 대상, 처분의 상대방과 요건, 위반 시의 효과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이다. 따라서 시장 등은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과는 별도로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조례에 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로서 폐기물 제거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20년 6월 25일 선고 2019-2-52980 판결 사건명 요양기관 업무 정지 처분 취소 청구 판시사항 1. 처분 상대방에게 법령에서 정한 임의적 감경 사유가 있는데도 행정청이 감경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개별 처분 기준에서 정한 상한으로 처분을 한 경우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인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1. 행정청이 제재 처분 양정을 하면서 공익과 사익의 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이익 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 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제재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처분 상대방에게 법령에서 정한 임의적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감경 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감경하지 않은 채
개별 처분 기준에서 정한 상한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행정청이 감경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개별 처분 기준에서 정한 상한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마땅히 고려 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하였거나 고려 대상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경우에 해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2. 구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도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위 규정에 따른 업무 정지 처분을 하기 위해 행정청이 증명할 사항 및 해당 요양기관이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에 관한 증명 책임의 소재. 판결요지 2. 구국민건강보험법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398호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 제1호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요양급여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구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업무 정지 처분을 하려면 행정청은 처분 사유, 즉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어떤 진료 행위가 국민건강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요양급여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객관적 사정을 증명하는 것으로 족하며 해당 요양기관이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행정청의 처분 양정 단계에서 그리고 이에 대한 법원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심사 단계에서 고려할 사정이므로 이를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3. 구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속임수와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의 의미 및 요양기관이 어떤 진료 행위에 관하여 요양급여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자. 판결요지 3. 구국민건강보험법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398호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1호에서 속임수란 요양기관이 어떤 진료 행위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요양급여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진료 행위가 이루어진 것처럼 요양급여 비용 청구서나 진료기록부 등의 관련 서류를 실제와 다르게 거짓으로 또는 부풀려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공단 등을 기망한 경우를 말하고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란 요양기관이 과실로 국민건강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요양급여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였을 뿐 공단 등을 기망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요양기관이 어떤 진료 행위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요양급여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았는지 여부는 요양기관 개설자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요양급여 비용 청구서나 진료기록부 등의 관련 서류의 작성 등의 행위가 대리인 또는 피용인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리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4. 주된 진료 행위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에서 정한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주된 진료 행위에 부수하여 그 전후에 이루어지는 진찰, 검사, 처치 등의 진료 행위 역시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요양기관이 부수적인 진료 행위에 관하여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4. 주된 진료 행위가 9. 국민건강보험법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구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16년 8월 4일 보건복지부령 제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별표 2에서 정한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진료 행위에 부수하여 그 전후에 이루어지는 진찰, 검사, 처치 등의 진료 행위 역시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므로 요양기관이 부수적인 진료 행위에 관하여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